안녕하십니까. 형님더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형님들, 오늘의 주인공분은요 39살인데 한국에 있을 때 39살이 딱 되니까 남들은 뭐 대리에서 과장 달고 과장에서 또 뭐 달고 또 결혼하고 또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39살에 아무것도 이제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친구들이 싹 결혼했는데 혼자만 남아있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왔는데, 본인이 뭐 유튜버에 보면은 아름다운 라오스, 살기 좋은 라오스, 저렴한 라오스, 꼭 그것 때문에 라오스는 온 거 아니다. 그냥 일단은 자기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물가가 많이 비싸지 않고, 또 무엇보다 사람이 좋고 적고 사람도 좋고, 물론 또 라오스 사람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라오스를 택했대요. 그래서 라오스 택해서 비엔티안에 도착했는데, 와, 이게 엄청나게 더운 거야. 일단은 그래서 이제 호스텔에다 가방을 놓고 밥을 먹고 또 맥주로 한 잔 먹고 그날 잠을 자고, 다음날부터 이제 뭘 찾았냐면은, 일단 라오스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들어올 때 돈을 700만 원을 갖고 들어왔대요. 물론 이제 한국에 돈이 조금 더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다 합쳐서 1700 되잖아요. 이게 1700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700만 원만. 본인이 생각은 뭐냐면, 뭐 풀빵이든 잉어빵이든 호떡이든 아주 작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다고 비엔티안 그 여행자 거리 그쪽에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외곽 쪽은 좀 어떨까 해가지고 외곽 쪽을 오토바이를 이제 싼 놈을 하나 샀어요. 오토바이 비엔티안 싼 놈을 사가지고 이제 외곽을 돌았어요. 막 땀양 범벅대죠. 그리고 막 먼지에, 그리고 나서 막 그 호스텔에 돌아오면 양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 아침부터 가서 이렇게 늦게 오니까. 또 호스텔에 외국인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자기가 또 너무 늦게 오고. 그래서 이분께서 그 헝테우를 구했어요. 근데 헝테우 구하는 건 쉬웠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호스텔에 있으면서 이 많은 곳들을, 진짜 정말 많은 곳들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헝테우 한 번씩 물어보죠. 가면서 빈방이냐 빈방이냐. 그래서 오히려 헝테우 찾는 거 너무 쉬웠다 그거예요. 그런데 장사할 만한 데가 없는 거야. 쉽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한국인인 걸 알고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좀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다 그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두 번 정도는 괜찮은 곳이 나왔대요. 저렴하게. 그런데 술도 사줬는데 그게 다음날 뭐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월세를 돈을 좀 더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바뀌었다 그거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고, 그래서 밑으로 사반나켓으로 갔어요. 사반나켓으로 가봤지. 뭐 짐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헝테우 그 보증금 2달치 낸 것을 안 받고, 어차피 돌려주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것을 그냥 간다고 인사만 드리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사반나켓까지 이제 오토바이로 비엔티안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반나켓에서 이제 또 숙소로, 이제 거긴 또 그 호스텔이 거의 또 없어요. 약간 일반 그냥 여인숙이나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이 또 많지.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일단 구해가지고 또 이제 장사할 만한데 또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또 집도 같이 찾았죠. 왜냐면 장사할 만한 데가 있으면 집도 근처에서 살아야 하니까. 근데 또 이번에도 장사할 만한 데보다는 또 헝테우로 먼저 구하게 됐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의 한 12일 정도 계속 돌았대요. 막 사반나케 줄을. 사반나케 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일단 헝테우부터 구하고 나서 짐을 옮기고 나서 또 이제 장사할 만한 데 찾아다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없어요. 또 자기가 또 라오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갔다가 아침부터 나가서 막 밤에 오후에 돌아오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은 막 한 5년 정도 늙은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게, 일단은 좀 접자, 생각을 좀 장사를 좀 일단은 접고 좀 헝테우에서 조금만 있자. 그렇게 헝테우에서 일단은 있었던 거예요. 홍태우에서 이제 그냥 지내면서 돈을 아껴 썼죠. 왜냐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온 돈에 거기서 한국에서 조금만 더 보내고 뭐 하면은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있다가 이러나 저러나 한국은 들어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홍태우에서 있으면서 같은 홍태우에 있는 라오스 남자애들은 좀 친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일을 같이 하는데 이 한국 남자가 워낙 착하니까 맨날 집에 있으면 안 심심하냐, 뭐하냐, 그냥 집에 있고 그냥 바깥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걸 또 몇 번씩 봤어. 그래가지고 그 2명이 혹시 같이 일할 거냐고, 자기 하는 일인데 돈은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 그래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뭔 생각, 내일 할 수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연락을 줘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나쁜 일은 아닌데 뭔 일인가 정확히 말은 안 하는데 중국 사람 밑에서 뭐 묘목이나 아무튼 뭐 그런 나무 관련된 거, 향나는 거 그런 관련된 일이래요. 그걸 뭐 중국에다가 보내나 봐요. 그래도 이제 중국 사람 밑에서 같이 라오스 애들 2명이나 같이 일해. 물론 다른 이제 다른 또 중국 사람도 몇 명 있지만은 대부분 라오스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니까 라오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일도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일 소개시켜준 그 남자가 그렇게 한 20일 정도 지났어요. 이 남자는 그 사이에 이제 한번 태국에 갔다가 다시 묵다운으로 갔다가 들어왔고, 근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결혼한 적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냐 했더니 없다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더니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죠. 소개비란 걸 이제 소개비를 줬대요. 소개비를 원한다 그거야. 자, 본인은 내가 그냥 소개시켜 줄 수는 없고 해가지고 뭐 한국 돈으로 뭐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여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여자가 뭐 엄청 이쁜 건 아닌데 그냥 괜찮대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성실하게 보이고 모르지 또. 근데 겪어봐야 알죠. 그래서 이제 겪어봤는데 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성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 그런 연인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둘이 이제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홍태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여성의 집이 사바나케에서 한참 안으로 주위에서 더 들어가면은 거기 완전 산에 있어, 산에. 예, 그래서 정말로 산에 들어가면은 완전 진짜 높은 산 말고요. 예, 산에 가면은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 걔네 부모님도 살고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집은 집인데 약간 창고 같은 집이래요. 누가 이전에 창고로 쓴 것 같대요. 왜냐면 딱 막 뭐 이것저것 막 걸려져 있고 농사 기계 같은 거 거기서 자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다 조금 뭐 무기장도 좀 치고 바닥에다 매트리스 하나 깔고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걔네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막 산나물도 캐고 뭐 채집하고 농사도 배우고 그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놀러 오고 더욱더 사랑이 커지고 그래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현재 본인이 여전히 그 창고 같은 그 집에서 살고 있대요. 물론 이제 곧 생각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두꺼비 소식이 없지만 혹시 두꺼비 소식이 날라오면은 본인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집을 좀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려고 한대요. 물론 부모님 집 근처에다가 져가지고요. 어쨌든 본인은 엄청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뭐 쓸 돈이 없대요. 왜냐면 대부분 다 자급자족이어가지고 다 어디서 뭐 갖고 와가지고 먹고 내가 좀 갖고 있으면 옆집에다 주면 옆집에서 딴 걸로 주고 막 문물교환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돌멩이 주면 돌멩이 주면 큰일 나지. 우리가 뭐 산나물 주면 거기서 쌀 주고 우리가 뭐 주면은 고사리 주면은 거기에서 우리 그 콩나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돈이 안 든대요. 근데 가끔 이제
동네 아이들. 동네 아이들은 또 과자 이런 것도 간홈 좋아하잖아. 과자.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사리 줘봐. 죽순 줘봐 싫어하지. 동네 애들한테 이제 가끔 자기가 이제 과자 사주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대요. 물론 가끔 여자친구 데이트할 때. 근데 데이트하려고도 자기 여자친구가 그냥 창구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음식 해가지고 먹자. 이런 착한 여자 어딨어. 그래서 이분께서는 본인은 사실 라오스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대요. 예,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참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엮여서 사반나케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참 홍태우에서 라오스 애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중국 사람 말해서 그러다가 여자친구로 사촌동생에 소개받고 둘이 또 산에 들어가서 걔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 상황까지.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인생 모른다. 어떻게 될지. 근데 본인이 39살 때 이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39살 후반 때 이제 그 라오스 넘어갔는데 40살 때 많이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슬퍼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해가지고 그 비엔티안 처음 집 구할 때하고 사반나케 처음 황태우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이 울었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 이분 마음을 많이 좀 동감을 해요. 왜냐면은 그 황태우에 누워서 가지고 이 천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어.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이야기는 제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네요. 자, 어쨌든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